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의 송윤 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크라이오 테라피 본사가 개점 시 월 순수익 3,5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해서 이를 믿고 계약한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방문 상담이 오시기 전에 정확한 상담을 위해 유선사 1차적인 상담 전화를 하고요. 지참하실 서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갖고 오셨던 서류들을 이제 검토해 보니까 가맹 본사에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이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정보 공개서 미등록, 또 계약 체결 14일 전에 가맹 점주들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 두 번째, 예치대상 가맹금. 예치대상 가맹금이라는 것은 가입비나 교육비, 계약이행 보증금을 말하고요. 이걸 예치 계좌에 예치해두지 않고 가맹 본사가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가맹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공을 했어야 됐는데 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이 됐고요. 네 번째는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월 매출 5천만 원, 순수익 3,500만 원 이상이라는 정보 제공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어 보여 허위 과장으로 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직접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 제공도 허위 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이를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정보 제공 행위로 유형화를 시키고 또 해당 정보가 객관적인 근거 없는 허위 과장 정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내는 것이 승소의 노하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열거한 행위들은 계약 체결 전에 있었던 유업행위들이기 때문에 불법행위 차익설, 즉 불법행위가 없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당연히 손해의 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하급심에서는 초기 비용, 가맹비, 인테리어, 설비 이런 초기 비용에 한해서만 이제 손해배상의 범위를 인정을 하기도 했고요. 이 초기 비용 중에서 권리금이나 중개수수료는 인정하지도 않고 이 하급심 중에서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판사님들마다 이게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는 이 의견이 다르셨던 거죠. 최근 대법원에서 이 초기 개점 비용 중 실제 지출했지만 회수되지 못한 권리금이나 이 중개수수료도 당연히 손해 범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운영 기간 중에 적자, 즉 영업손실 또한 통상의 손해로 배상되어야 한다라고 설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손해배상 범위에 관련된 부분에 반드시 초기 비용만 한정되지 않고요. 또 지출했지만 회수되지 않은 권리금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 또 운영 기간 중에 적자가 생겼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의 범위와 달리 손해배상의 액을 정하는 것은 역시 재판부마다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감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서 실제 입은 손해보다 높은 금액을 인정해 주시기도 하고 손해의 1배를 인정해 주시기도 하지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70%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인스타, 각종 뉴스 보도자료 등을 보고 본사 미팅한 첫날에 본사 측 설명을 믿고 가계약금을 덜컥 입금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드시 미팅 과정은 녹음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매출, 순수익 등과 관련해서 설명이 있다라고 하면 객관적 근거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입점하고자 하는 매장의 인근 가맹점의 매출, 포스 자료를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가급적 1년 이상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아이템으로 가맹점을 개설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최소 3곳 이상의 본사에 연락을 하셔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메일로 보내달라 요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받고 비교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받고 14일 뒤에 계약을 하셔야 하니까 그 사이에 희망하는 입지, 그리고 적정한 면적, 또 상권 분석, 그리고 임대료 시세 이런 부분들을 또 조사를 직접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근처 공인중개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상권 분석이라든가 유동 인구를 분석을 하는 거는 최소 일주일 이상 시간대를 달리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받으신 정보공개서를 보시면 가맹점의 개수,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 또 면적당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또 본사가 점주로부터 1년간 어느 정도의 마진, 이 차익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구입 강제 품목이 어떻게 되고 너무 과도하지 않은지, 그리고 이 물건을 이제 시중에서 살 때는 얼마면 구입을 할 수 있는데 본사가 나에게 공급하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지는 않은지, 또 로열티나 가입비, 인테리어 설비 비용들이 과도하지 않은지 이 여러 곳의 본사들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서 초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가늠을 해보시고, 운영 기간 중 또한 다른 가맹점들 정도의 이제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 고정비들 있잖아요. 임대료나 관리비나 또 인건비,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순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지 대충이라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계약서 또한 과도한 독소조항, 위약금이나 위약벌이 없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계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